증권사 리포트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3천당 제약 종목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알테오젠도 오늘 시장이 안 좋았는데 6% 이상 오르는 등 코스닥 제약바이오 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마침 이제 3월 26일 날 알테오젠 종목 리포트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로 잘 나가는 걸 알듯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은 한마디로 남들이 만든 비싼 약을 환자들이 훨씬 편하게 SC 제형으로 맞을 수 있게 정교한 길을 뚫어주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SC 제형이란 이 피하 주사를 말하고요. 대비되는 개념이 정맥 주사. 이거는 혈관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투여 시간이 30분에서 수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링거 방식이에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야 되고요. 바늘이 굵고 이동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피부 밑에 지방층에 주입하는 거예요. 투여 시간도 2분에서 5분 내로 되게 짧고요. 집에서 스스로도 가능해요. 바늘이 가늘고 매우 간편한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자, 흔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정맥 주사를 놓는 모습이고, 시간이 보통 이제 수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기들의 비싼 신약을 더 많이 더 편하게 팔기 위해서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바늘구멍을 넓혀주는 효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공식 명칭은 ALT 비사 하이브로자임 이렇게 부르고요. 이게 이제 모든 약을 무조건 SC로 바꿔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고, 대용량 약물이 피부 속으로 잘 스며들게 길을 터주는 보조 엔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 이 피부 밑에는 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약물을 피부에 찌르면 약이 흡수되지 못하고 뭉치거나 이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를 약과 섞어서 주사하면 이 효소가 피부 속 히알루론산 그물을 일시적으로 녹여서 공간을 만들어요. 그로 인해서 링거로 2~3시간 맞아야 할 대용량 약물이 그 넓어진 공간을 통해 5분 만에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녹았던 이 그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생겨요. 그래서 이런 장벽이 있는데,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하면 이 히알루론산이 잘려서 약물이 잘 들어간다. 정맥 주사와 피하 주사의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2곳밖에 없어요. 원래는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독점이었는데, 2020년부터 알테오젠이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 지금 2회사만 가능한 상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2020년부터 글로벌 빅파마와 수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력을 증명했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할로자임이 알테오젠 파트너사인 머크를 상대로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알테오젠의 기술 판매 중단 가처분이 인용되기도 하며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후 영국 법원 등에서 할로자임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다른 빅파마들도 알테오젠과 계속 계약하는 것을 보고, 시장은 이 특허 문제가 해결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고점 대비 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머크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알테오젠이 받는 로열티가 2%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회사는 이 계약상 비밀이고 행정적 오해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시장은 최소한 5%는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적다며 실망 매물을 던졌고, 주가는 계속 하락해왔죠. 그러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반면 일각에서는 키트루다처럼 매출 규모가 수십조 원인 약물은 2%만 받아도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이 남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3월 26일 주가가 한 번 더 반등을 했는데, 3월 25일 날
바이오젠의 자회사 바이오젠 인터내셔널 GmbH와 바이오 의약품 2개 품목의 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어요. 총 계약 규모는 8,675억 원인데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만 4천만 달러, 약 600억 원 정도 수령하게 됐다. 올해 두 번째 계약이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고객이다. 이건 1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로열티 문제는 아실 수 있지만 꾸준히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은 지키고 있다. 현재 바이오젠이 밀고 있는 다피롤주맙, 펠자르타맙 이런 핵심 신약은 공통적으로 정맥 주사 방식이에요. 즉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링거를 맞아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깃하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이런 것들은 SC 제형으로 투약이 가능할 경우 5분 만에 끝나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이 약들을 성공시키려면 무조건 알테오젠의 기술이 필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벤트가 다수 남아있다. 코스닥 1등 자리는 다시 되찾아올 거고 4월에 미국 보험 코드가 발효되니까 키트루다 처방수 증가를 5월 중순경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을 처방할 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나라에서 정한 J코드가 필요한데 이게 4월에 발효된다는 건 이제 병원에서 키트루다 SC를 처방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행정적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월 중순쯤이면 실제 처방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데이터로 확인될 거니까 이게 잘 나오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월경 특허 무효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며 날개를 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상시 신규 고객을 유치해 나갈 수 있으니까 알테오젠이 다시 코스닥 1등 자리를 되찾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계약이 지금 머크나 산도즈, 다이치상쿄, 아스트라제네카, GSK, 바이오젠 이렇게 계속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큰 개념에서만 좀 그림을 넣어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신규 계약 이런 건데 4월에서 6월 사이에 소송 리스크 제거되고 미국에서 보험 코드 발효 및 처방수 증가 확인되면 투자자들의 수급이 더 몰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단기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